54쪽에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가 있는데요. 공유지 연명부. 여기에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는 소유자가 누구냐면 A, B, C 쭉쭉쭉 가서 총 10명의 소유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10명의 소유자가 존재해요. 이때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아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겠죠. 맞아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A,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할 테고 B,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할 테고 그래서 총 10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가 돼야 되는데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좀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장부에 만들어서 기록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 A, 이름, 주민번호, 주소, B,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런 식으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만 기록하냐면 여기에는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A, 외, 구인 이렇게 간략하게만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장부를 공유지 연명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이름들을 기록한 장부라는 뜻입니다. 공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면 원칙은 한 명의 소유자가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다면 이거는 특수한 토지로 와서 특수한 정보인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공유지 연명부라고 불러요. 등록사항을 보시면 소지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죠. 따라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니까 공유지 연명부에도 등록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소유권 지분을 달리 표현하면 공유지분이라고 불러요. 공유지분 같은 뜻입니다. 소유권 비율,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 다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맞습니까?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네 군데 등록이 된다고 했죠.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공유지연명부에 당연히 등록이 될 테고요.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토지에서 소유자가 100명일 수도 있고 200명일 수도 있죠. 그러면 한 페이지로 작성되진 않겠죠. 두 페이지 이상으로 작성될 수 있겠죠. 두 페이지 이상이니까 넘버링, 장번호를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장으로 구성된 장부는 당연히 장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게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소유자 변경된 원인과 날,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게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된다고 했죠. 아까도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서 가장 많이 묻고 있는 정보가 요거예요. 소유자 변경 원인과 그 날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가 나오는데요.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 이거는 자이 아파트예요.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303호쯤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101호, 202호, 303호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분 건물. 기억나십니까?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분소유권자라고 부를 겁니다. 맞죠? 이 구분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공중에 떠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구분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대지 사용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율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비율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면 101호부터 303호 소유자는 전부 다 9분의 1씩 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은 9분의 1이 될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권이 있는 권리는 전부 다 대지 사용권이 있어요. 따라서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 대지에 대한 지상권, 이 대지 토지에 대한 전세권, 대지에 대한 임차권, 요 4개의 권리가 바로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지 사용권. 지역권은 빠진다고 했죠.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라서 반드시 두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권은 빠집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요 4개의 권리가 바로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고,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여기에 갑구에 기록이 될 테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여기에 기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때 이 건물 등기부가 있을 텐데 먼저 천일동 표제부가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 갑구, 을고가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죠. 이 등기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라고 불렀죠. 이때 이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거 했던 거예요. 했던 거.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1, 2월 강의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실 테니까. 요 윗부분은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천일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할 때고 101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할 테고 303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할 겁니다.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맞아요. 그렇죠. 여기는 천일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여기는 101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될 테고 303호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다고 했죠. 여기는 뭐가 기록이 됩니까? 요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기록이 됩니까? 요거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합니다.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일 때는 이렇게 기록해요.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대지권의 표시라고 불러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대지권. 따라서 여기에 기록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서 요 하단부에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이 돼버리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기 전에는 대지사용권,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권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여기에 기록이 되면 303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 이거는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합니다. 또한 이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이건 의미가 뭡니까? 소유권이라는 대지권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건물 등기부에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수한 토지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같이 공시가 되니까 특수한 토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원래 토지는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돼버려요. 특이하죠? 특이하니까 특수한 지적공부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특수한 지적공부가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인데 대지권에 관한 내용만을 기록한, 아니 대지권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한 장부예요. 이게 대지권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거기 설명드렸고요. 등록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대지권 등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 정보는 뭘까요? 대지권 비율. 그렇겠죠. 대지권 비율이 가장 중요한 등록 정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는 무엇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도면.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지권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러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바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사항이겠죠? 맞아요. 전유 부분의 면적 자체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사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권은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에 존재하겠죠. 공동주택은 보통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건 공동주택의 이름이 뭐예요? 자이아파트.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장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장으로 구성될 테니까 장번호가 기록이 될 테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소유자 변경 원인과 그 날짜, 그 연월일 이거 제일 시험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고요.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군데죠. 어딜까요?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 보시면 보통 이 대지사용권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 요게 대부분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9분의 1이죠. 갑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공유지분. 맞아요. 공유지분,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 공유지분이 당연히 공유지분이니까 공유지역명부에도 등록이 될 테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공유지분은 공유지역명부에도 등록이 되지만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지권이 공유지분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틀릴 게 없으셔요. 넘기겠습니다. 이제 도면을 보실 건데요. 도면. 먼저 거기 4번 나와 있습니까? 의에서 4번 있죠.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동글뱅이 4번 별표 치시고요. 도면의 축척이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아까도 보셨는데 첫째 시간에 지적도는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500분의 1, 600분의 1을 많이 사용해요. 이게. 그 다음에 임야도는 땅값이 저렴한 토지들이죠. 맞아요. 그리고 넓은 지역이고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0분의 1, 6,000분의 1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틀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복사 나와 있는데 동글뱅이 1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 수행자 밑줄 치시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 수행자. 이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요 셋만 신청이 가능해요. 이거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하게 되면 이게 아주 못된 나라들이 우리 좌우에 있죠. 왼쪽에 오른쪽에. 저는 그 못된 나라들 두 나라를 적성국으로 봐요. 글로 정보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적증령 수행자 얘네만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신청 당시에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요거 밑줄 치십니다. 그래서 이 복사와 관련해서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보겠습니다. 등록사항 먼저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됩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겠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군데네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장시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군데겠죠. 왜? 직선, 그림 형태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 2군데에 등록이 될 겁니다. 어딥니까?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도면에 지적도면에 색인도라는 게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한 장 넘겨보십니다. 한 장이 아니라 2장 넘겨보시죠. 62쪽을 가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62쪽에 좌측 상단부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있나요? 있죠. 이걸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색인도. 근데 이 색인도의 기능은 뭐냐면 도면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그 도면을 찾는 역할을 하게 돼요. 도면을 찾는 역할. 거기 가운데 숫자 뭐가 있습니까? 검은색으로 8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 도면은 제8호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8호. 그렇다면 이 8호 도면에서 찾고자 하는 토지를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도면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되느냐? 7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위쪽의 도면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되느냐? 2호 도면. 오른쪽 도면을 보고 싶다면 9호 도면. 아래쪽 도면을 보고 싶다면 12호, 13입니까? 13호 도면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편이 있죠. 이거는 지번부여 지역을 얘기합니다. 용인시에 있는 운학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적도라는 문구에 있죠.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여기까지가 도면의 이름 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면의 이름 제명이라고 불러요.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 이게 제명이에요.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라는 뜻입니다. 제명. 그 다음에 옆에 좌표라는 문구가 있죠. 용인시 운학동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인데 좌표 등록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좌표 등록부가 없다고 한다면 옆에 제명 옆에 좌표라는 문구는 없겠죠. 그래서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좌표 등록부도 작성 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는 총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20장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이 도면은 제8호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되셨을까요?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이게 제명이고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제명 우측에 가로로 좌표라고 표기하고 그 지번부여 지역은 총 도면이 20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제8호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축척이 오른쪽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 도면 우측 하단부를 보시죠. 우측 하단부. 거기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 동그라미 치십니다. 왜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느냐면 이 도면보다 더 정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부가 있습니다. 뭘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맞아요. 그래서 제명 옆에 좌표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록돼야 돼요. 좌표값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문구가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가십니다. 거기 보시면 기역의 지적도면에 색인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니은에 보시면 지적도면에 제명 나와 있죠. 제명.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여기까지가 제명이에요.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제명이고요. 그 다음에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일치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가 나오는데 도각선과 그 수치 이게 도면이고요. 이 도면 안에는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도면을 다시 찾아보시면 62쪽에 맨 하단부 구석진대에 294000이라는 게 있습니까? 294000. 그 다음에 이쪽에는 숫자가 전 안 보여서 114000. 114000. 그 다음에 여기도 숫자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294150. 맞아요. 여기는요. 114200. 이런 숫자가 있죠. 네. 이때 이 안에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테고요.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라고 해서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도각선. 그러면 이 도각선이라는 것은 도면에만 등록될 수 있는 정보겠죠.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니까. 그리고 이 도각선에 딱 붙어있는 숫자들이 있죠. 이걸 도각선 수치라고 불러요. 도각선 수치. 이 도각선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X축이 설치가 되고 여기에 Y축이 설치가 되면 여기 원점 0,0이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충해서 정정된 원점. 보정된 원점이라고 부르고요. 보정된 원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수치는 뭐냐면 요 수치를 도각선을 이렇게 내리면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요 수치가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요 도각선을 쭉 내리면 요게 114000이라는 뜻이에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이거는 여기가 114200이라는 뜻입니다.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아주 어려운데 114200에서 11400을 빼면 얼마입니까? 네? 200m예요. 요 거리가 200m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도각선 수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요것도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거리예요. 거리가 요겁니다. 294150. 294150. 그 다음에 이것도 연장을 해보면 이걸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여기서부터의 거리예요. 294000. 294000.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아주 어려운데. 얼마입니까? 150. 이게 150m라는 뜻이에요. 150m. 그러면 이 도각선 수치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이 도면이 포함하고 있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일까요? 아주 어렵죠. 200 곱하기 150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나 3. 그 다음에 공 3개. 이 도면이 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도각선 수치는 도면이 포함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해낼 수 있는 수치로서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네. 여하간 도각선 수치도 다른 지적공부에 등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거기 리을을 보시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나와 있죠. 가로가 더 중요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뜻입니다. 도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겠죠. 이렇게 등록되어 있겠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는 겁니다. 구해서 여기다가 등록을 하게 돼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좌표값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좌표값, 여기에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거리를 구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요 X좌표와 Y좌표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컴퓨터에 입력해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금방 요 길이를 구해줘요. 그렇죠. 그렇다면 좌표값이 없다고 한다면 요 거리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좌표값이 없다면 이거 눈으로 다 재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좌표값이 있을 때만 등록할 수가 있어요. 좌표값이 있다면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쫙 구해준다고 했죠. 그럼 좌표값이 없다면 눈으로 일일이 다 측정해야 돼요. 눈 뽀개지겠죠. 네. 그래서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읍이 나와 있는데 이거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의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위치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말로 문자로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그림이겠죠. 따라서 이 그림 형태의 지적 공보인 도면에만 등록이 돼요. 위치. 이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위치는 어디에만 등록한다고요? 도면. 위치는 대장에 등록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도면이에요. 위치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도면에 등록해야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먼저 동글뱅이 4번 장단점이 나와 있죠. 의에서 동글뱅이 4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등록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 집어는 이름표 역할을 수행합니까?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죠. 따라서 모든 지적 공부. 좌표값은 어디에만 등록한다고요? 좌표 등록부에만.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만 등록이 안 된다고 했죠?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의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이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을 정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도면을 찾아가 봐라 의미에서 지적 도면의 번호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도면 번호는 아까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된다고 했죠?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까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좌표 등록부이기 때문에 지적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임야도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임야 도면의 번호 그러면 틀린 겁니다. 지적 도면의 번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좌표 등록부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겠죠. 따라서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장번호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부호 및 부호도가 나오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X축이 설치가 될 테고 여기 Y축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계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경계점. 이 경계점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그림 형태로 표현되는 정보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X축 설치하고 Y축을 설치하면 이거 X축 맞아요. 이거 Y축 맞고 중고등학교 때 그래프와 다르대요. 네. 이게 그러면 여기 좌표값으로 여기 전환될 수 있습니까? 좌표값으로 전환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의 부호를 부여합니다. 1번 좌표값, 2번 좌표값, 3번 좌표값, 4번 좌표값. 이렇게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의 부호를 부여해요. 그러면 이제 좌표값이 구해질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얘입니다. 얘 100, 여기가 200, 그 다음에 여기가 300, 그리고 여기가 400. 얘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0, 여기는 200, 그 다음에 여기는 300. 그러면 부호 1번의 좌표값은 얼마일까요? X좌표는 한 320 정도, Y좌표값은 한 200 정도. 맞아요. 그 다음에 부호 2번의 좌표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도 220, 230 정도. 그 다음에 300 정도. 맞아요. 그 다음에 부호 3번의 좌표값은 얼마일까요? 100, 그 다음에 250 정도. 4번은요, 200, 어디까지 예로 든 거예요? 240. 이렇게 구할 수, 네? 140. 네, 화내지 마시고요. 140.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값을 이렇게 등록을 할 겁니다. X좌표, Y좌표. 그러면 부호 1번의 좌표값은 얼마일까요? 부호 1번에 300, 200. 그 다음에 2호는요, 230, 300. 3번은요, 100, 250. 4번은요, 200, 140. 이렇게 요게 좌표값이고,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의 부호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값의 대략적인 모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토지의 정밀한 모양은 아니고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이러한 그림이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를 부호라고 부릅니다. 부호. 숫자 형태의 부호라고 해서 부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대략적인 모양인 이 그림을 부호들로 구성된 그림이라고 해서 부호도라고 불러요. 부호도. 이런 것들도 좌표 등록부에 같이 등록되게 됩니다.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게 부호 및 부호도예요. 토지의 정밀한 모양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모양을 여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다른 데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좌표 등록부에 비치가 나와 있는데 2번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축적, 변경, 측량, 시시지역 그 지역에서만 좌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토지마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땅값이 비싼 토지에만 존재할 텐데, 땅값이 비싸니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까 이 경계점을 정밀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글뱅이 2번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66쪽을 가보십니다. 지적공부의 비치 보전 나와 있는데, 지적공부의 보전 설명됐죠? 밑줄도 쳐져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반출 나와 있는데, 이건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공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칙은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천재지변 또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제,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쳐져 있죠.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의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지적공부는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복제하여 관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 이거 비교하면서 기억하시라고 했죠.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그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주가 공보 요청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공개가 나오는데 지적공부의 공개 여기 다 밑줄 쳐져 있죠? 네, 이번에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수수료의 납부 이거 별표 쳐져 있습니까? 네. 오른쪽에 수수료 면제도 별표 쳐져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을 보겠습니다.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먼저 거기 첫째 줄에 연속 지적도 포함 밑줄 치시고 포함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소관청에게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을 신청해야 됩니다. 해당 소관청에게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해당 소관청에게 이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군부대 주둔 토지가 있겠죠. 군부대가 주둔한 토지 있겠죠. 그럼 그 토지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군부대니까 국방부 장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전산자료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해당 소관청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해당 소관청인데요. 첫 번째, 전국 단위의 지적 전선 자료라고 한다면 전국 단위니까 원칙은 누구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소관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행정기관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간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해당 소관청이 됩니다.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원칙은 누구겠습니까? 시도지사가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행정기관을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누구겠습니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2번을 보십니다.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리 심사를 받아야 돼요. 미리. 다만 밑줄 치십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똑같은 국가기관이라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밑줄 치십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지 거니까 지가 이용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지 거죠. 비상속인이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 소유 아닙니까? 지 거니까 이것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도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2017년도에 추가가 된 건데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도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외워두시고요. 2017년도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 나오는데 타적공 거기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네, 타 동그라미, 적 동그라미, 공 동그라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생활 동그라미, 방지 동그라미, 대책 동그라미. 그래서 여백에다가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지적 전산 자료에 사용료가 나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사용료 내야 될 겁니다. 다만 밑줄 치십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왜냐면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료 면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다 중요하니까 다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30원, 20원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는데 종합공부 밑줄 쳐져 있습니까? 네, 밑줄 친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나 보죠. 다 외우셨을 텐데.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죠. 뭡니까? 토지, 소유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이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이거는 중개사분들이 제일 중시하는 부분이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마지막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의 기록사항이죠.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2번이 대단히 중요하죠. 1번도 거기 지적소환청이나 읍면동의장 밑에 쳐져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모두 무료로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열람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불일치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첫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이 있을 때만 등록할 겁니다. 건축물이 없으면 당연히 등록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네, 뭐가 있습니까?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의 가격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토지의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러한 내용들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이 되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토지, 여기 토지, 여기 토지의 표시가 100의 10번지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겁니다. 100의 10번지.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야 됩니까? 100의 10번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의 11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00의 10, 100의 10, 100의 10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요거는 100의 11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잘못 기록된 거죠. 맞아요. 이걸 불일치 등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불일치 등록사항. 나머지는 제대로 됐는데 하나만 엉뚱한 게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불일치 등록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왜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이 토지가 100의 11번으로 되어 있냐면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맞아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토지 등기부에. 그런데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100의 11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00의 11 이렇게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고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부터 고쳐야 될까요? 요거부터 100의 10으로 고쳐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고친 다음에 이걸 고쳐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게 정정을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책을 보겠습니다.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해서는 법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 거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죠. 맞아요. 따라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도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은 신청, 예외 직권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신청, 예외 직권이 될 거예요.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단순한 등록상 정정이 아니라 불일치 사항에서만큼은, 여기 불일치 사항에서만큼은 이걸 고칠 때는 신청 직권이 아니라 먼저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되셨어요?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신청, 예외 직권이지만 불일치 등록상에 한해서만큼은 신청 직권이 먼저가 아니라 정정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먼저 요청해서 그쪽에서 고친 다음에 이걸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는 강사들마다 설명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출제를 안 해야 되는데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강사들이 드리뭉실하게 설명합니다. 드리뭉실하게. 네, 제 설명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번을 보십니다.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만큼은 각각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을 먼저 정정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불일치 등록상 밑줄 쳐져 있고 요청에 밑줄 쳐져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를 보실 건데, 지적공부의 복구 프린트 다 갖고 계시죠? 네, 프린트 꺼내십니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여러 번 설명이 됐어요. 2번이나 설명을 했는데요. 말로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합니다. 말로. 예전에 다 설명을 여러 번 한 거니까.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이 되었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을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지적공부가 없어졌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을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하는데, 이 지적공부가 없어졌다면 공시기능이 중단이 되죠. 공시기능이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렇다면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소유자의 신청이라고 묶어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 했죠. 2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승인이란 단어가 나와도 틀린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2번째, 토지의 표시도 복구돼야 되고 소유자 부분도 복구돼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하겠죠. 이때 관련 자료는 멸실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입니까? 복구 당시의 관련 자료라고 했습니까? 멸실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 이때 관련 자료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꼭 1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다 설명을 했던 거니까. 2번째,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뭐라고 했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이러한 내용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밑줄 쳐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절차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복구 절차 프린트 피겠습니다. 복구 절차 이거 2번째 하는 거예요. 네. 피셨습니까? 이 복구 절차는 순서가 출제가 되고요. 순서가 어렵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순서가 진행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암기가 되실 거예요. 이 복구 절차가 진행이 될 때 가장 소유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 위주로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지적공부가 없어졌다면, 즉 멸실훼손이 이루어졌다면 지적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게 돼요. 복구 자료가 조사가 되면 각종 자료들이 수집되겠죠. 이 수집된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게 다 존재한다고 했죠. 자표 등록부는 비싼 토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구 자료를 조사해서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전부 다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를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보통은 그림 형태의 자료가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게 돼요.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요.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그림을 작성합니다. 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라는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사된 면적도 나타나게 되고 측정된 면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죠. 일치하면 그 면적을 가지고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 첫 번째,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면, 즉 차가 작다면 이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대장이 도면보다 더 정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이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차가 크다면 이때는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 없고 측정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차가 너무 크니까 어느 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측량에 들어갑니다. 또한 조사된 면적은 있는데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때 측량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하는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복구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 자료나 복구 자료로 쓰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자료와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 사이에 차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새로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복구 자료에 근거한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경계화 면적을 새롭게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경계화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겠죠. 그 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화 면적을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까지 다 설치가 돼서 절차가 완료가 되면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양쪽에 15일 이상 게시를 하게 됩니다. 게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불만 있는 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까지 끝나게 되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논리가 있어요. 잘 느끼셔야 돼요. 지적 공부가 없어졌다면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조사하겠죠. 이를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구 자료가 조사가 되면 각종 자료들이 수집이 될 텐데 이 수집된 자료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합니다.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납니다.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면적으로나 복구하면 돼요.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차가 굉장히 작은 경우, 즉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된 면적에 우선순위를 둬서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너무 큰 경우, 그때는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에 들어갑니다. 또한 조사된 면적은 있는데 복구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 기준이 없으니까. 이때도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만들어질 텐데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자료를 가지고 복구하면 돼요. 그런데 기존의 복구 자료와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료 간에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기존의 복구 자료는 잘못된 것이고 기존의 복구 자료에 근거한 경계화 면적도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경계화 면적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경계화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화 면적을 조정하게 됩니다. 경계화 면적이 조정이 되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까지 설치해서 복구 측량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양쪽에 미시예요. 미. 양쪽에 15일 이상 게시를 합니다. 15일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만이 있는 자들로부터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절차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직 공부를 복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가 돼요. 이걸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쉽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넘겨보시면 76쪽을 보시는데 거기 동글뱅이 7번에 동글뱅이 니은 별표 치시고요. 별표 쳐져 있죠? 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는 복구되고 즉 대장 형태는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아직 도면은 복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겠죠. 따라서 도면이 좀 더 정밀하게 새로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기존의 도면은 복구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그려야 되니까. 또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기존의 도면을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면 다시 그려야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